5장의 8번째 주제, 과거 치료의 분석을 요약합니다. 치료자가 환자와 내담자를 만날 때 과거에 받은 치료 경험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치료자들은 자신은 내담자의 과거 치료와 다르게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어떤 치료를 받았고 어떤 점이 나아졌고 어떤 점이 불만족스러웠는지를 환자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치료 효과는 치료자 요인보다는 환자 요인이 크다는 널리 알려진 연구 결과처럼 치료 결과는 환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치료에서 좋은 환자란 자신을 바꾸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능력이 있으며 과거에 열심히 산 경험이 있고 치료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안 좋은 환자는 치료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자신은 노력하지 않고 자신을 잘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치료자 환자 관계가 굳건하지 않으면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치료의 핵심은 환자가 괴로움을 처리하는 방식을 잘 이해하고 그 방법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치료자는 환자가 현실과 충돌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5장의 9번째 주제, 약물 치료와 그 밖의 주의사항을 요약합니다. 약물 치료에서 치료자는 환자가 약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바로잡아서 약물 사용 방법을 잘 알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환자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서 자주 병원에 올 수 없다면 스스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그에 맞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치료 효과는 치료자가 환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람을 관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질문인데요. 예.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대개 사람들은 이제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치료를 받는다면 아주 좋고 훌륭하고 완벽한 치료자가 있어서 그 사람만 만나면 이제 내 병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치료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본문에 언급된 대로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치료자 요인보다 환자 요인, 내담자 요인이 크다는 게 과거나 지금이나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환자 요인이 중요한데 본문에서 좋은 환자 요인을 4가지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바꾸고자 하는 그 동기가 강해야 되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모든 이제 과거에 열심히 산 경험이 있어야 되고 치료에서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환자나 내담자들이 들었을 때 내가 뭘 해야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요약할 때도 했지만 이제 과거 치료가 만족스럽지 못했다 또는 뭐 한계가 있다 또는 뭐 실패다 이제 이럴 때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는 좀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잘 봐보세요. 이 치료뿐만 아니에요. 학원에 가서 뭐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발전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비슷한 사람도 있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에서 배우는 사람도 있고 못 배우는 사람도 있고 마찬가지로 치료도 내가 보면 나는 똑같이 하잖아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그 치료에 임해서 치료자의 말을 어떻게 듣고 또 들은 거를 자기 걸 어떻게 소화하고 또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이것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설사 치료자가 좀 뭐 충분하지 못해도 뭐라도 도움되는 거 하나 하면
그거를 자기 거로 만들면은 거기서도 또 부가가치 생겨서 다른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이 환자가 치료자하고 보내는 시간은 잠깐이에요. 네.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그에 비하면 남은 시간 자기가 다 혼자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속에서 얼마만큼 자기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실천하고 또 잊어버리지 않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치료도 다른 것과 거의 뭐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 하는 사람의 요인에 제일 많이 그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치료가 실패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치료에서는 성과를 내고 싶다. 그럼 내가 좀 더 좋은 거를 하는 것보다는 네. 그 사람이 바뀌도록 만들어야 네. 과거 치료하고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안 바꾸고 나만 전에 치료자하고 다르게 한다. 그건 난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치료가 잘 되려면 뭘 이래 심도 있게 보고 네. 그 속에서 뭔가 경험을 배우고 자기가 실천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잊어버리지 않고. 치료 시간에 듣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이러면 실천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를 그래서 이제 그 연구 논문도 보면 무엇이 치유 요인인가? 네. 그 논문을 보면 이 치료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환자 요인이다. 환자 요인은 직접적으로 준다. 그게 지금까지 내가 말한 거하고 일치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어째 보면 우리는 환자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를 이제 바꾼다면 내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아까도 했지만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는 투철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 동기를 가능하면 불러일으키도록 하고 자기 속에 또 뭐 치료를 안 받는 사람도 좋은 동기가 생기면 그거를 놓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나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볼 때 심도 있고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지는 게 난 제일 필요하다 봐요. 뭘 하든 간에 뭐 사업을 하든 뭐 학생이든 뭐든 뭔가 이래 심도 있게 보는 심도 있게 보고 또 자기가 본 것을 뭐 시도해 봤을 때 어떤 결과를 보고 또 수정하는 작업 뭐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게끔 도와주면 그 치료가 성공적으로 가고 치료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데서 제대로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노력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좋은 환자가 될 수 없죠. 그렇죠. 어쨌든 뭐라도 열심히 노력한 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당신이 게임은 완전히 A급이다. 그 게임을 잘 보고 맞게 했듯이 이제 다른 데 관심을 좀 가져서 공부든지 인간관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게임에서 맞는 방법을 찾듯이 여기도 방법을 찾으면 길이 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뭐 자꾸 해야 되지 않나 나는 이제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좀 곤란하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네. 그게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네.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치료자가 처음에 그런 내담자 또는 환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역할을 좀 알려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예. 어떻게 좀 하면 잘 알려줄 수 그렇죠. 있을까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선생님 뭐 이번에 내 이대로 사는 건 좀 힘들어 가지고 네. 이제 한번 고쳐볼래 합니다. 하면 그때 이제 그거는 일단 드러난 거니까 네. 그때 동기를 강화시켜야 될 거예요. 그 마음 정말 잘 냈고 사실은 그렇게 할 때 그러고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순간순간에 하여튼 자꾸 하면 뭐 길이 있다. 그거에 하여튼 당신을 움직이는 동인이니까 그게 이제 네. 제일 중요하다 하고 뭘 하고 그다음에 나는 인간관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도 길이 있다. 네. 당신이 해온 인간관계는 요렇고 여기서 요런 식으로 좀 바꾸면은 요렇게 될 수 있다 하고 분명한 길을 제시를 해야 돼요. 제시. 지금까지 그 사람이 했던 거 하고 다른 길을 네. 제시해야 돼. 옛날에 내가 그 신림동에서 내가 한 14년 있었거든요. 그 사법고시 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맞아요. 그때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이 오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 주위에 사법고시 된 동료나 후배나 선배 있냐? 네. 있다 그러면은 그 세 사람을 찾아가라.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무슨 과목을 어떻게 하고 쭉 적고 그 다음에 주말은 어떻게 보내고 술은 먹었는지 네. 그 다음 운동은 했는지 네. 여자 관계는 어땠는지 쫙 하고
한쪽에 쫙 주고 그다음 당신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네. 여기로 옮기면 당신은 된다. 당신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안 되는 걸 안 되도록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아. 하여튼 뭐 그런 뭐 길을 자꾸 제시해 줘야 돼요. 그러면 아 길은 있구나. 요렇게 하면 돼요. 길도 없을 때는 그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치료자는 하여튼 그 사람을 잘 들어보고 그 사람에게 길을 하여튼 네.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요. 그런 가운데 이제 동기 또 방법 뭐 네.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거죠. 계속. 예. 그러니까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요인 중에 이제 동기를 좀 확실하게 그렇죠. 이 마음 품은 것이 어, 되게 어. 소중하다와 그렇죠. 그다음에 실제로 길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네. 어떻게 해왔고 당신이기 때문에 안 된 게 아니다. 네.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인과의 법상 그래 될 수가 없다. 네. 뭐 이런 길을 확실히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여튼 온 것도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가 딱 오고 싶어 왔다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 뭐 가라해서 때문에, 왔다. 그렇죠. 그럴 때 떠나면서. 그래도 그때 꼭 물어보는 게 네. 그러면 당신도 좀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없었나 꼭 물어봐야 돼요. 그래 있었다면 그거 진짜 중요하다. 다음에는 이제 그 당신의 필요성이 오도록 하자. 오면 정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야죠. 이거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네. 네. 치료자가 이제 다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아까 치료자 환자 요인이 네. 제일 크다 그래서 그랬죠. 치료자도 뭐 전공이나 전문 분야가 있고 많이 해온 게 있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못하는 건 좀 못한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실패한 이제 경험을 가진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는 지금 내가 실패했는데 이 사람을 왔을 때는 고쳐줄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반면에 니도 똑같을 것이다 뭐 이런 부정적인 기대가 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치료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또 이 사람이 가진 기대를 파악해서 잘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혹시 이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불교 경전이나 뭔가 이게 일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말씀하신 게 딱 맞는 일화는 좀 그렇고요. 네. 근데 어째 보면 전부 다 부처님을 찾아올 때는 다른 방법에서 안 됐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한계가 네, 있기 때문에 네. 찾아왔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제 부처님 찾아온 경우는 그 사람 하는 대로 안 되고 또 다른 서성에 대해서 안 됐기 때문에 온 것에서는 다 뭐 똑같지만 근데 이제 치료자가 그 이 치료 상황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그 사람이 알게 하는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경전이 하나 있어요. 불교 경전에서 되게 특이한 경우인데 이 사람이 수나카타라는 사람이에요. 수나카타. 이 사람이 그 리차이족이에요. 그 왓지국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16대국 중에 하나가 왓지예요. 그 왓지가 주로 리차이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차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나카타가 그 손깔이 대단하더라고. 할 말 탁탁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많은 걸 남겨준 거예요. 이제 그 경전이 어떻게 시작되면 빠띠까 경전인데 디가니까에 나와요. 그 경전이 이제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제 부처님께서 아침 탁발을 마치고 뭘 하려고 합니까? 적합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행성 그러니까 이교도들이죠. 유행성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그 이제 이제 절에 간 거예요. 뭐 절이라 하여튼 그 사원에 간 거예요. 사원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있는 이제 유행성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 수나카타라는 사람이 자기를 얼마 전에 찾아왔다. 그 사람도 유명한 사람 같아요. 유행성도 찾아왔는데 이제 나는 부처님을 거부하고 부처님을 떠난다. 이제 나는 부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의지해서 머물지 않겠다고 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이다. 나한테도 얼마 전에 와서 그 이야기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께서 내가 보고 이제 느낀 거는 뭐냐면 그 상황에서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너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너가 지금 뭘 하고 있다. 이걸 분명히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이 우리가 내담자나 환자를 볼 때 그 사람이 치료가 될 때는 왜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걸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이제 물을 때라든지 결정적인 시기에 그 점에서 이제 이 경전이 좀 도움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그래 안 그래도 수나카타가 며칠 전에 내한테 와서 이제 나는 부처님을 거부하고 떠납니다. 나는 이제 부처님을 의지하여 머물지 않습니다. 말하니까 부처님께서 딱 이래 이야기해요. 내가 언제 너 보고
나를 의지해서 머물라고 했냐니까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리고 너도 나한테 와서 부처님을 의지하고 머물겠습니다 한 적이 있나 없나니까 없다 그래요. 그냥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너가 어떻게 나를 거부하고 떠나며 그런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나카타가 할 말 딱딱 하더라고. 수나카타가 딱 그래요. 부처님이 인간, 그러니까 보통 인간이죠. 그 능력을 넘어선 그런 신통을 나한테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난 떠납니다. 딱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가 나한테 오면 신통 보여준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나 없나 하니까 없다 그래요. 그러면은 너가 나한테 와서 신통을 보여주면 어지에서 머물겠다고 한 적이 있나 없나 하니까 없다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신통을 보여주든 안 보여주든 내가 가르친 대로 하면 괴로움이 소멸되느냐니까 그거는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맞는 건 또 맞다 하더라고.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내가 신통을 보여주든 안 보여주든 내 가르침 따라 하면은 괴로움을 해결한다. 그러니까 수나카타가 또 딱 이런 말이에요. 부처님은 세상의 기원을 나한테 설명 안 했습니다. 딱 그래요.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면 여기서 부처님 의지하고 머물겠다 말한 적이 있나 없다 그래요. 그리고 너도 나한테 세상의 기원을 설명해야 의지하고 머물겠다 한 적이 있나 없나니까 없다 그래요.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세상의 기원을 설하든 말을 하든 안 하든 내가 가르친 법에 그대로 가르침을 따르면 모든 괴로움을 소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세상의 기원을 말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소멸이 중요하다. 이제 이러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러면서 너는 그 왓지족이 큰 그거예요. 네. 왓지족들한테 가서 지금까지 열의 시포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은 잘 설해졌고 뭐 바로 알 수 있고 뭐 쭉 하고 또 부처님 제자들의 성가는 제대로 수행을 하고 뭐 쭉 이런 거 사상팔배라 그러거든요. 성가는 사상팔배로 예류행이죠. 예류향, 예류과 또 이래 해요. 사상팔배로 돼서 그 보시를 받을 만하고 복전이다. 세상에 더 없는 복전이라고 너가 그렇게 나를 칭송, 나와 내 가르침과 내 성가에 대해서 칭송해 놓고 너가 떠나면 사람들은 수나카타는 수행을 하기 어렵고 그걸 못 견뎌서 떠났다고 너를 비난하고 책임은 나한테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실제로 신통을 보여준 걸 다 이야기해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수나카타가 이제 시자가 되어서 부처님이 이제 어딜 갔어요. 가다가 어떤 옛날에는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개처럼 행동한 사람이 있었어요. 개처럼 기어다니고 개처럼 먹고. 그러니까 수나카타가 와, 참 멋지다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생각한 걸 알고 너는 왜 그러고도 너가 부처님의 제자라고 자처할 수 있냐 하니까 왜 부처님은 아란을 질투하세요? 딱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할 말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질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가 잘못된 견해에 있으면 나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 했다. 그러면서 그 개처럼 생활하는 그 사람은 일주일 내에 소화불량으로 죽어서 저열한 아수라에 태어난다. 그러고 죽어서 어디에 버려진다. 풀 위에 버려진다 했어요. 그러니까 수나카타가 그 사람 찾아가요. 딱 찾아가. 당신 음식 잘못 먹으면 일주일 내에 죽으니까 음식 조심하고 막 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희한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해도 그냥 그대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가니까 벌써 버려져서 있으니까 당신 어디 태어났나니까 그 죽은 사람이 팔딱 일어나서 내가 저열한 아수라에 태어나서 딱 죽어요. 그러고 이제 돌아와서 부처님이 이제 그래 내 말한 대로 됐나 안 되나 됐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인간을 넘어서는 그 신통을 보여주니까 보여줬다 그래. 이제 확인해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그 나체주의자인데, 나체 수행자인데, 그 명성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 이 사람이 7가지 서원을 세워가지고, 자기는 뭐 평생을 정정부명을 닦는다, 또 뭐 성관계 안 한다, 그 다음에 뭐 이상하더라고. 거기는 술과 고기로만 평생을 산다. 이상해요. 일단 밥과 죽은 안 먹는다. 그 다음에 내가 뭐 어디를 넘어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또 수납 갔다가 찾아가요. 찾아가서 질문하는데 그 사람이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니까 와 멋있다 이래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오니까 너 그러고도 좀 부처님 교단에 소속한 수행자라고 할 수 있나 하니까 왜 또 그 다른 아란을 질투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머지않아 여자랑 결혼해서 죽는다 그래요. 그대로 됐어요. 그러고 이제 다시 찾아오니까 내 말 안 들어도 됐나니까 됐다. 그럼 내가 신통을 보인 게 아니냐. 그러니까 맞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 되게 재밌는 유행성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신통 대결을 가는 거죠. 나도 지혜를 말한 자고, 부처님도 지혜를 말한 자다. 지혜를 말한 자가 서로에게 신통을 보여줄 것은 가치가 있다. 그래서, 중간 지점에 나도 반을 가고, 부처님도 반을 와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부처님이 신통을 하나 보이면 자기는 2개를 보이겠다. 2개 보이면 4개 보이겠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이제 그 수납 갔다가 이제 듣고 왔어요. 와가지고 말하니까 그 전에 이제 부처님도 알고 있었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로 간다고 네가 알려주라. 네가 원하면 알려주라니까 막 왓지족 동네방네 가서 다 이야기해요. 자 이제 신통대기를 보러 갑시다 하고 이제 그것도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 전에 만약에 그 사람 이제 부처님이 그래요. 이제 그 유행성이 있잖아요. 유행성이 자기 말을 취소 안 하면 내 앞에 나타날 수가 없다. 나타나면 목이 떨어진다. 뭐 그래요. 그러니까 수납 갔다가 그 말 명심하세요. 한 거. 틀리다는 거지. 하여튼 희한해요. 그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그걸로 가요. 가러 갔는데 이 사람은 듣고 도망가 버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다른 사람 아무리 불러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안 오니까 이제 부처님 그 법을 설하시고 그 야자수 나무 7개 있는 그 올라가서 이렇게 불을 뿜으면서 신통을 보여줘요. 그 수납카타도 받겠죠. 하여튼 그러고 돌아오세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유행성하고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유행성한테 수납카타한테는 그 세상의 기운을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나는 세상의 기운을 당한다. 그 넘어선 건도 알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가래나 견해나 자만에 빠지지 않는다. 나는 평화를 해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범천이 창조해서 뭐 범천이 다스린다. 요즘 같은 기독교죠. 그걸 하는 사람의 한계를 이야기해요. 세상이 이제 계속 이 수축하다가 완전히 수축되면 이게 그 중생의 대부분이 광음천이라는 데를 태어나요. 그래서 막 있다가 거기서 이제 그 업이 다하고 복덕이 다하고 한 사람은 이제 닿을 때쯤 돼서 이 세상이 또 팽창하니까 이 범천의 궁전이 생겨요. 그러니까 거기서 업이 단소 이렇게 톡 떨어지는 거예요. 톡 떨어지가지고 이제 혼자서 있는 거죠. 있는데 너무 심심하잖아요. 누가 왔으면 좋겠다 할 때 여기서 떨어진 사람이 또 탁 나와요. 그러니까 저거 내가 만들었다. 이라고 또 뒤에 태어난 사람 저 사람이 만들었다. 그런 것들이 세상에 있다. 쭉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견해를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건데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이제 부처님께서 사견을 가진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너가 어떻다는 걸 정확히 보여주더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치료의 한계나 실패나 또는 불만이나 있을 때 그 사람을 정확히 파악해서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다, 또 어떻게 노력해야 된다 이런 걸 정확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런 점에서 고경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 수납카타. 수납타카는 나중에 어떻게 그냥 깨달았나요? 아니요, 전혀 그냥 가버렸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 업이 그런 것 같아요. 한계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정신과도 그렇고 다른 진료도 그런데 이제 왜 닥터 쇼핑이라 그래서 이 치료자 찾아가고 이 병원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상담도 그런데 그 유명하다 이렇게 뭐 책을 썼다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우르르 몰려갔다가 또 새로 나오면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정으로 이 치료에 커밋먼트 한다기보다도 마치 치료자나 상담자를 시험하듯이 하는 내담자나 환자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오면 사실 임상가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되게 깊은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그 뭐 발을 안 담그고 하듯이 하니까 어려운데 이런 분들을 좀 대할 때 임상가들이 좀 알거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참 힘들 거예요. 네. 오래 가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잘 보면 어째 보면 자기 문제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괴로움은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 문제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이러면 치료자가 뭘 제시하면 거기서 탁 이래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하면 내가 도움되곤 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좀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괴로움은 있는데 그냥 그 괴로움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보려고 또 시도도 한다든지 뭐 찾았다든지 좋은 의미로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괴로움만 좀 있으면서 막연하다 보니까 치료자가 어찌 보면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의 어떤 핵심을 도달하는 뭘 해도 그 가치를 모를 수가 있어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쉽지는 않죠. 없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오면 뭐 한 번을 만날지 두 번을 만날지 세 번을 모르지만 그때 우선 그 사람이 뭘 잘 모르는지 또 자기 문제가 뭔지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저 도움이 저 노력을 하면 이게 해결될 수 있다든지 하는 거를 뭐 한정된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뭐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 전제 조건이 이 사람이 자기 문제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거. 모르니까 뭘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조금만 말해도 탁 알거든요. 그러고 이거 참 이제 내가 제대로 된 치료자 만났구나. 뭐 치료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치료자도 자꾸 패스했다면 자기 문제를 정확히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만나서 이제 충분히 이 사람을 꼭 뭐 치료에 오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필요 없고 하여튼 그 시간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 그 사람이 자기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고 또 제대로 된 우리가 볼 때는 요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그 사람을 좀 알려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방식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방식이니까 그대로 알려주는 게 진짜 그렇죠. 치료겠네요. 그 사람이 자기를 잘 알게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뭘 노력을 해야 될지 알게끔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시간은 한정돼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인데요. 네. 괴로움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고 그 방식을 좀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말이지만 사실은 이 치료나 사람 행동이나 어떤 그 변화에서는 핵심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시험에 떨어져서 이제 괴로워하는 내담자가 왔을 때 뭐 상담자들이나 뭐 치료자가 이제 요걸 너무 힘들어하니까 빨리 좀 편안해지게 기분이 좋아지게 그렇게 하는데 좀 초점을 둘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이게 힘든 때 요게 내가 어떻게 괴로움을 처리하고 어떤 걸 해왔는지를 비춰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사실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불교정신치료에서는 좀 어떻게 해서 이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치료자가 기분 전환이나 뭐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지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경우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어쨌든 시험을 치다는 게 참 장한 거예요. 시험을 쳤다는 게 결과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사람인 경우는 당신이 그동안에 어떻게 노력해서 어떻게 시험 쳤나 시험장에 갔다는 거 시험장에 안 간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시험을 쳐서 뭐가 또 필요하다는 거 알았던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만큼 노력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시험을 안 쳤다면 그 알 수 없는 것들을 시험을 쳤기 때문에 알 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를 어쨌든 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스템이 생겼잖아요. 그거를 잘 유지하고 요번 시험은 또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를 이제 잘 설명하면서 요 바탕 위에서 간다면 아무것도 잘못된 건 없다 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치료자는
정확히 알고 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도 이해도 하면서 또 너무 근데 이 사람이 진정한 힘을 갖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보고 내가 지금까지는 성적이 안 나와서 나는 공부 뭐 한 거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한 만큼 나왔구나. 그래서 요번에 또 요런 좋은 기회에서 또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진정한 어떤 이해가 생기면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서 자기가 노력한 거 참 뿌듯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또 이룬 거. 어쨌든 공부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스템이 생겼잖아요. 그 시스템 속에서 허물지만 않으면은 그 시스템 속에서 또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아무것도 잘못된 것도 없는데 이제 거기서 자기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현실에 맞지 않게. 그거를 그 사람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누구나 당신처럼 생각한다 사실은 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인정하면서 그렇지만 요번에 요 시험 치고 요런 속에서 성과가 크다 그래도 당신이 그래도 꼭 시험장에 갔으니까 그렇고 시험장에 안 오는 사람도 많다 그렇죠. 뭐 하면서 있는 그대로 하면서 뭘 한다면 그게 진정한 위로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리고 이제 추가로 그런 네. 이제까지 이제 임상 경험도 많으시고 네, 또 예. 불교 정신 치료 입장을 갖고 계시니까 그럴 때 혹시 내담자들이나 이런 봤을 때 그 괴로움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이런 방식이 좀 많아서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어떤 거든지 좋은 기회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거든지 그 사람이 가만히 누워 있지 않고 뭘 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노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우리는 배워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잘 못 보기 때문에 괴로움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가 보면 대부분은 큰 틀은 이건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질 못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하는 이제 그 과거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 지난 일에 대해서. 그거는 그럴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도 가고 또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또 내지는 또 부정적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그런 거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이제 치료자가 그 과거에는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좀 그 사람의 시스템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이제 그거를 알고 놓을 게 다 이래 진행됐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 뭐 그런 걸 충분히 알려줄 수 있으면 좋은데 보통은 보면은 자기 책임으로 돌리거나 남 책임으로도 많이 돌리는 것 같더라고. 내가 이래서 이렇다 하고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 책임, 바깥 다른 사람 책임 이걸 떠나서 이제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뭔가 배우고 보완하고 이렇게 가면 좋은 기회인데 이제 양극단 이제 전반적인 틀은 지나간 속에서 자꾸 요랬어야 되는데 잘못했다. 또 앞으로 요래야지. 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전반적인 틀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요래서 했어. 내 책임이야. 이런 사람이 있고. 남 책임이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막 화내고 그렇죠. 짜증내기도 하고 그런 거 자체를 이제 아예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안 보고 뭐 술 먹고 뭐 다른 잊어버리는 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우마다 이제 올바르게 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5장의 이제 마지막에 약물 치료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와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앞에서 대담할 때 약물 치료에 대해서 꼭 필요한 증상이나 장애를 설명하시긴 하셨는데요. 요번에 이제 좀 요약식으로 해서 요약식으로. 이 약물 치료가 불교 정신 치료에서 어떤 증상이나 장애에서 꼭 필요한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약이 필요할 때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상태에 있다,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 사람이기 때문에 생긴 건 아니에요. 그 생길 수 있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요게 없어질 수 있는 올바른 노력을 하면 이건 없어져요. 그런데 이 정세 자체가 이거를 방해를 하는 게 있어요. 또 그렇거나 안 그러면 이게 너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정신장애는 4가지로 나눠요. 정신병, 신경증, 그 다음에 성격장애, 기질성 뇌증후군 있는데 정신병은 꼭 약을 먹어야 돼요. 정신병은 정신병이 이제 대표적인 게 요즘으로 하면 조현병, 양극성 장애, 그 다음에 어처증, 어부증 같은
저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꼭 약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경우는 이 우리 정신 활동에 관계되는 게 신경 전달 물질인데 거기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 약을 안 먹으면은 그 상태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올바른 노력을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약을 꼭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황장애나 이런 불안이 심한 경우가 있거든요. 또 심한 강박증 예. 이런 경우에는 불안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또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 아니라도 또 그리고 어떤 건 발표 불안도 있어요. 그렇죠. 꼭 자기는 직장을 달려면 예.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도저히 자기가 감당을 못한다. 그럼 그때도 좀 약을 먹어서 그걸 좀 넘겨야 돼요.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심한 건 아니지만 올바른 노력에 자꾸 지장이 올 수도 있거든요. 불안한 생각을 자꾸 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약을 먹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나는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이 필요할 때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으면 평생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서 올바른 노력을 해서 좋아지면 좋아진 만큼 약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노력을 꾸준히 하면 나중에 약 없이도 올바른 노력의 힘으로 갈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 끝에 말씀하신 게 그 평생 먹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를 들으시고 제 내담자분들 중에 약물 치료하신 분들이 박사님이 그 말씀하신 다음에 굉장히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생각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 화학 물질 변화가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요. 우리가 뭔가 생활하면서 좀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거기서 변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때 올바른 노력을 하면은 그게 변화가 와요. 네. 그러니까 올바른 노력도 훌륭한 약이에요. 네, 네. 예. 다음 질문인데요. 약물 치료에 관련해서 저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필요하면 저도 많이 권하는 편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훈련 받았을 때 약물 치료를 이제 하는 내담자를 내가 만약에 본다면 그 약물 치료를 잘할 수 있게 돕는 게 또 상담자 역할이라고 배우기도 하고 사실 약물 치료 잘 받으면 상담할 때도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치료에도 도움되고 내담자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권하는 편이에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 되면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잘 되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 입장에서 보면 약물 치료 받는데 약을 안 먹어요. 그리고 계속 모으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지만은 이제 그거를 물어보니까 알게 되니까 꼭 정신과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좀 답답하고 걱정도 되고 그런데면서 이제 얘기는 하지만 그때 좀 어려운 게 어쨌든 약물 치료하는 임상가와 지금 대화 치료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이제 경계나. 근데 연구 결과나 이렇게 보면은 사실 약물 수능도가 엄청 떨어지는데도 이상하게 정신과 선생님들 그걸 많이 안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먹겠거니 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이제 요 대담을 보고 있는 저 같은 이제 약물 치료를 하지 않는 임상가들이 어떻게 하면 이 협업을 잘 할 수 있을지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게 올바른 노력인데 그렇죠. 이제 이 올바른 노력이 그 사람의 상태가 올바른 노력을 못하게 하고 약을 먹으면 이게 좀 나아지면은 그 약을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약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는데 병원에는 갔는데 약을 안 먹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약 안 먹고 내가 노력하겠다. 그러면 노력을 많이 하게끔 해야 돼요. 당신이 지금 그 약을 뭐 그 사람이 약을 안 먹어도 괜찮다 하면은 그러고 그때 이제 잘 들어보면 올바른 노력에 지장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나는 볼 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잘 파악해서 지금 당신이 볼 때는 약은 처방받았지만 당신이 이런 노력을 하고 지금 상태는 이러니까 뭐 그건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하지만 당신이 이런데 문제가 생기면 먹으라 하고 그때 좀 정확히 파악해서 적절한 가이드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약물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좀 소개해 달라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평소에
뭐 김 선생님하고 관계된 사람 이제 있으면 그렇죠. 지역에 따라 예. 내담도 또 지역이 다르니까 해서 그런 연계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 참 중요하죠. 그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약간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여기 가라 하면 그러니까요. 뭐 커넥션이 네, 있나 네. 이래가지고 네. 뭐 이득을 좀 받나 네, 그렇죠. 그런 거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 꼭 소개하실 때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고 네. 요래서 할거 뭔가 투명하게끔 해야 될 그럼요. 거예요. 하고 네. 이제 그래서 가는데 만약에 이제 그 연결이 안 되는데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내담자 집 근처라든지 그럴 때는 그냥 내가 볼 때는 간단하게 뭘 하나 써주시면 좋아요.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내가 상담하고 있는 분인데 그 요런 게 있어서 본인도 필요하고 또는 뭐 본인은 별 필요한데 내가 좀 권유해서 네. 보내니까 고진선처 바랍니다 하고 좀 이제 주면 야, 예, 그러면 그것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학회 차원에서 네. 심리학계 차원에서 그 이제 정신과하고 서로 좀 그게 되면 그런 그 약이 필요할 때는 또 정신과 의사도 여기하고 관여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연결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지 네. 않을까.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필요하니까 서로가. 네. 예. 네. 그래서 뭐 앞에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오늘 약물 치료에 꼭 필요한 증상들을 설명해 주셨으니까 지금 약을 먹지 않더라도 네. 내가 이런 증상이 있다면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또 지금은 사실 협업이 잘 안 되지만 방금 안내해 주신 대로 그 상담자들이 또 정신과 의사들과 이렇게 협업이 되면 좋을 그럼 것 참 같습니다. 좋죠. 네. 서로 관계된 네. 부분이니까. 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